안녕하세요. 기기남이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정말 지난해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었죠.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강지환 씨는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지난해 7월이죠. 강지환 씨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고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에게는 성폭행을 하고 한 명에게는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이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연예인이 이렇게 체포된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강지환 씨가 경찰에 이제 체포됐을 당시의 상황인데요. 경찰에게 문을 열어줬을 때 강지환 씨의 상태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순순히 본인이 이 여성들이 어디 있는지 안내를 했었던 것이에요. 이 행동을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경찰도 당시에 말을 했었는데요. 혹시나 마약 투여 여부에 대해서도 약간 의심이 갔었어요. 바로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당시에 강지환 씨는 드라마 촬영 중이었거든요. 그것도 방송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서 드라마 촬영 관계자도 기자들도 너무 충격이었죠. 결국에 같은 해 12월 열린 1심에서는요. 강지환 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강지환 모두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는데요. 지난 6월이죠.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강지환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한 매체를 통해 그 당시에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이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요. CCTV 영상을 보면 아마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집이 굉장히 좋아요. 그 CCTV 영상에는 강지환 씨가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모습이 나오고 피해자들이 강지환 씨를 부축해 방으로 옮깁니다. 강지환 씨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들이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장면도 담겨 있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카카오톡 외에도 보이스톡을 하는 등 정말 많은 좀 연락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자면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있다. 집이 너무너무 좋다. 낮술이 좋다라는 내용인데요. 다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방과 강지환 씨의 방은 CCTV가 없어서 조금 더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난 직후에 피해자 측도 입장을 밝혔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방적이고 피해자들이 그동안에 약간 거짓말을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측은 굉장히 지금 이제 와서 왜 조금 당황스럽다는 입장인데요. 강지환이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했었다. 계속 거부하니 제1심 변호인이 피해자의 주장인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강지환 측이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강지환 측에서 주장을 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안 나오는 경우는 있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혐의에 합당한 부분이 있어 2심까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면본에는 피해자가 소속 상사에게 어떤 이런 상황이고 이런 피해를 보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지환 자택에서 나온 CCTV 영상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모두 인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강지환 씨의 법률 대리인 측도 발빠르게 자신들이 왜 이 같은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A씨와 B씨를 낳고 봤을 때요. 그 A씨를 준강간 피해자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것은 샤워 후에 강지환의 옷과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혹시 언론 플레이 아니냐라는 사실 이런 말들도 돌고 있어요. 강지환 측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고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언론 플레이 아니다. 이미 활용하고자 했으면 진작에 했고 강지환 씨가 더 이상의 그 사건이 더 커지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하지 않았고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내용은 이미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데 거의 번복이 많았다. DNA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답변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상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어느 한쪽도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 모든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기초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강지환 씨는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사건은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아마 강지환 씨 측의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대중이 배우 강지환 씨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기기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연예인들의 이런 조금 불민스러운 일은 기자인 저도 조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은 사실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사건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만큼 기기남에서도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